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의 격차가 무려 89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며 3대 지수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난 다우지수의 부활인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조가 최소한 내년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기술 성장주가 시장을 압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저물가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골디락스 환경입니다. 내년 2023년은 이러한 환경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출근하실 때나 외출하실 때 항상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17,000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돼서 다음 주에는 18,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2% 상승한 17,000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18% 상승한 1,26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0.26% 상승한 0.39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1.68% 하락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3%, 18.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8%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지난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가 점점 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이틀 전 하나의 소식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전쟁 처음으로 타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 두 곳을 잇따라 타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까지 때릴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전투가 당분간 잠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본토 타격으로 예측 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에 보복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지난 10월 푸틴의 자존심인 크림대교가 10월 우크라이나군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파괴되었을 당시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무자비하게 폭격하였죠. 예, 어제이죠. 이제 러시아 본토 비행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서부 군용 비행장 두 곳에 대한 드론 공습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지 하루 만인데, 러시아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꼽게 됩니다. 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의 한 군용 비행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현장 폐쇄로 CCTV 카메라에는 굉음과 함께 비행장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장거리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여준 것은 올해 2월 24일 전쟁 발발 후 처음이라고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까지 끌고 갈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설을 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기존 무기로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 사용된 드론은 신무기이자 러시아에 던지는 새로운 메시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앞세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 폭격에 대해서 우리도 반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월 발발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장기전으로 진행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이번 향후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도 있는 기습을 서방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 공습을 받은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 부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 70여 발 중에 60여 발을 요격하였으나 오데사, 미콜라이지우 등지의 전력시설과 상수도가 파괴되고 총 4명이 숨졌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참 러시아로부터 시작된 이번 전쟁이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쟁 종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커질 전망으로 보이는데 세계 에너지와 식량이 창고이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기간 전쟁을 벌이며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죠. 참 가슴 아픈 희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다우지수가 폭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금융시장을 압박했던 높은 금리와 강달러 그리고 매크로 환경을 생각하면 가치주가 전면 포진한 다우지수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의 격차가 무려 89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며 3대 지수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여 년 만에 나타난 다우지수의 부활인데 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조가 최소한 내년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기술 성장주가 시장을 압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저물가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골디락스 환경입니다. 이제 내년 2023년은 이러한 환경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단 저금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필수인데 대량 실업 사태로 실업률이 급등하고 경기 활동이 위축 국면으로 빠져야 물가 상승 압력도 식을 텐데요. 이 경기 침체 강도가 강하면 물가도 빠르게 낮아지고 침체 강도가 약하면 그만큼 물가 하락도 늦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용과 기업 활동이 예상보다 너무 강하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경제까지 생각보다 너무 견고하여서 경기 침체의 저항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월가는 내년에도 다우지수가 3대 지수를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미 노동부의 지난 11월 고용보고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20만을 훨씬 뛰어넘은 이제 26만 3천 건을 기록하였는데 실업률은 3.7%로 이전과 같았지만 불완전 고용 실업률은 6.7%로 더욱 낮아졌죠. 이 노동시장이 더욱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문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나 실업자들이 아니라 바로 임금에 있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11월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무려 예상치의 2배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월 대비 0.3%가 오를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 0.6%나 오른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갈 길은 아직까지는 멀어 보이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도 기업들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바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입니다. 이 노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은 62.1%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반대로 임금은 올라간 것이죠. 분명 이것은 연준이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이 경제 참여율,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고용시장이 전례 없을 정도로 타이트해진 데에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지만 이 팬데믹 이후에 퇴직자가 급증을 하면서 가용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는 수치상으로 팬데믹 이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전의 정상 시기와 비교해서 무려 350만 명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기 침체가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오지 않는 한 이 격차는 채우기가 힘들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기업들은 이 격차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예전처럼 2% 아래로 떨어지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골디락스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기대는 지금으로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의 주식시장의 경우는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1년 내내 기다렸던 금리의 정점, 연준의 긴축 완화, 인플레이션의 둔화라는 호재가 모두 함께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FTX 사태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호재들이 아니었다면 비트코인 기준 13,000달러까지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던 상황이었죠. 올해 4분기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1999년 이후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주식 투자자들의 흐름은 리스크 온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몸을 사리자라는 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금으로 무려 321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들이 2주 전부터 시작된 자금 흐름이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미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의 자금의 경우는 차익 실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금으로 실탄을 채우며 상황을 두고 보겠다라는 느낌인데요. 이 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 금에 대한 언급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금으로 2주 연속 자금 유입세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높은 물가와 낮은 성장,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귀금속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금에 대한 기대에는 달러의 하락이 크게 차지하고 있죠. 올해 4분기 시장의 랠리를 지탱하고 있는 4개의 큰 기둥은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는 금리, 세 번째로는 달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코로나 규제의 피크아웃이 가시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는 4분기에만 7%가 무너지면서 강달러 추세가 끝났다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불어 넣어주고 있는데 이 S&P 500은 2달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분명 이전의 베어마켓 랠리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호재를 너무 빠르게 소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참 힘든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주식시장은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참 아쉽게도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FTX 사태가 아니었다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8,000달러, 29,000달러에는 도달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FTX 사태라던가 위메이드 사태 그리고 지난 5월 루나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적인 규제의 부재로 일어난 사건들이죠.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인데요. 이게 언젠가는 터져야 했던 사건들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규모에서 더욱 커지기 전에 터졌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의 자체적인 자정작용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은 중장기적인 관점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절대로 매도를 진행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매월 여유 자금을 통하여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